영어는 그 구조나 어순이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법 같은 디테일이 아닌 영어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영어는 어순부터 정리하면 이미 거의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어순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어와 동사는 한 몸이다.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주획동. 둘째, 긴 문장은 장방시 순서대로. 셋째, 더 긴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으면 장방시유. 그래서 요약하면 주획동, 장방시, 장방시유. 이렇게 어순의 핵심 규칙 세 가지만 외워주시고 이 어순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긴 문장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I'm 철수 Kim이라고 할 때 한국어는 김철수, 즉 성 이름 순으로 말하지만 반대로 영어는 철수 Kim, 이름 성 순서대로 말합니다. 영어에서 이름은 first name, 성은 family name, 즉 내 배경을 나타내는 family보다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first name,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또 우리는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 이렇게 파리라는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펠타워라는 주체를 얘기하지만 영어는 The Eiffel Tower in Paris, 이렇게 핵심 주체를 먼저 얘기하고 배경인 장소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먼저 나오고 주체에서 멀어질수록 마지막에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핵심 정보부터 먼저 전달하는 영어의 특징만 이해해도 리스닝과 스피킹이 훨씬 쉬워집니다.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전달하는 영어의 특징은 문장의 어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마라톤을 뛴다 라는 문장에서 핵심 내용은 뭔가요? 내가 뛴다 라는 행동이죠. 한국어는 나는 마라톤을까지만 말하면 내가 마라톤을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그 결론을 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I run a marathon, 이렇게 run, 달린다라는 핵심 동사가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한 몸, 한 세트로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어, 나 다음에 그 주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핵동,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이 어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가 이미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들음과 동시에 내가 뛰는 동작이 상대의 머릿속에 바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을 해놓으면 50% 이상은 이미 의미가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달린다, 무엇을, 이렇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 핵심 동사를 주어와 함께 먼저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그 다음에 전달하는 이 영어의 어순 구조에 최대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핵동,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이 어순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좀 더 긴 문장은 어떨까요? 우리 자차로 출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간다.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획동,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부터 바로 내뱉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디 어디에 간다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해서 가는 거니까 I go to가 아니라 I drive to, I drive to. 나는 운전을 한다. 어디 어디로 I drive to. 그럼 이제 매일 내 차로 회사에 이렇게 나머지 서술어를 얘기하면 되는데 세 가지 전부 간단하고 쉬운 단어로만 되어 있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건 바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어의 어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긴 문장에 시간, 장소, 방법이 나오면 우리는 장방시, 즉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어순이 나열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는 주체와 가까운 구체적인 정보부터 덜 중요한 추상적인 정보 순으로 나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할 때가 아니면 장방시 어순도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데요. 장소가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핵심 동사가 일어나는 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이고요. 또 장소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어요. 방법은 그 핵심 동사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고, 시간은 가장 추상적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차로 회사에 이 세 개를 붙일 때는 장방시 순서대로 장소는 회사, work. 회사는 우리가 흔히 컴퍼니로 알고 있지만 컴퍼니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ork를 써야 되고, 기업이나 사업체를 말할 때는 company. 그럼 방법은 내 차로, 내 차로는 영어로 in my car. 여기서는 내가 운전을 하는 수단을 나타내는데 I drive to work라고만 해도 나는 일하러 운전해서 간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in my car라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그 운전이 내 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세부적인 정보를 좀 더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통수단에 in과 on을 쓸 때는 그 교통수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버스, 지하철, 비행기처럼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크기가 큰 교통수단은 전치사 on. 그래서 버스로, 버스에서는 on the bus.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on the subway. 비행기로, 비행기에서 on the plane. 반면에 자동차나 택시처럼 개인적이거나 크기가 작은 교통수단은 전치사 in. 그래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는 in a car, 택시로, 택시에서 in a taxi.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매일, every day.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나열하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그래서 스피킹 호흡을 할 때는 이 어순을 순서대로 끊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이렇게 속도를 내서 쭉 이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긴 문장도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는 문장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이때는 장방시 다음에 이유를 붙여서 장방시유, 즉 이유를 가장 마지막에 붙인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핵심 메시지, 즉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때를 제외하곤 원인이나 목적이 되는 이유는 맨 끝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론을 항상 먼저 보여주는 영어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럼 방금 배운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간다. 이 문장에 이유를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가.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거든. 앞 문장은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이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죠?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그럼 마지막에 이유만 붙여서 왜냐하면 because 그게 편리하니까, 편리하는 영어로 convenient. 우리 편의점을 영어로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지나가다가 들려서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리하다는 이 형용사 convenient를 써서 it's convenient, it's convenient. 이 위에 강세가 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순서대로 연결하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이렇게 스피킹은 어순부터 정리하면 이미 거의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어순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어 동사는 한 몸이다.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주액동. 둘째, 긴 문장은 장방시 순서대로. 셋째,
더 긴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으면 장방시유. 그래서 요약하면 주회동, 장방시, 장방시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이 어순의 핵심 규칙 세 가지만 외워주시고 이 어순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긴 문장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구독자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도 오픈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